저는 부티나는 인터뷰의 샤인입니다. 있잖아요, 우리 저니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저니를 떠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니의 친구인 엘리가 오늘 함께 해주고 있어요. 엘리!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 엘리 혹시 green thumb이라는 표현 알아요? green thumb. 초록색 엄지? 그게 그가 의미하는 바는? 슈렉? 내가 슈렉이 됐다. 자, green thumb 하면 한마디로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식테크라고 하는 거 요즘에 엄청 부밍되고 있는 건데요. 식물 하나만 아주 잘 키워도 정말 웬만한 재테크 못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식테크에 떠오르는 장인 모셔봤어요. 진짜 돈 버는 비결! 아무래도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만 잘 봐도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자, 식테크계의 우리 박선호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님은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뵙고 또 이 식테크의 모든 것이라는 책, 얘인 거죠? 네, 오늘 맞아요. 많이 얘기해 주실. 근데 얘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저희 가족들에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식테크의 모든 것 책을 쓴 저자 박선호라고 하고요. 분당에서 이제 국어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취미로 식물을 키우다가 식테크로 돈을 벌게 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식테크로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벌고 계신지요? 많이 버는 분들이 항상 한 1년에 10억 법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10억까지 소득세가 면세가 돼요. 오! 저는 한 달에 한 2천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저 눈 돌아갔어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거 너무 괜찮네요. 근데 아니, 학원 계속 하시면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식테크로 돈 벌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학원을 이사를 했는데 네. 햇빛이 너무 잘 드는 남향 학원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 학원 같은 거 이제 오죠. 네, 오면은 이제 창가에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원래 식물을 되게 못 키우는 사람이어서 키우기만 해도 죽였는데 얘네가 너무 잘 자라요. 왜 잘 자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햇빛이 잘 들어와서 얘네가 잘 자라는구나. 근데 이제 원래 입시 학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학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주말이나 막 이런 때는 밤 막 늦게까지 하고. 늦게까지 하고 맞아요. 막 남들 쉴 때 일하고 막 이래야 맞아요. 되니까. 네, 아.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 취미를 갖게 됐어요. 너무 똑똑하게 잘하셨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이라서 이게 잘 자란 건지, 나도 모르던 소지를 점점 개발하신 건지는 저희는 알 길이 없잖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아. 식물을 잘 키운다는 게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해요. 영양제 비료는 사람한테 비타민이랑 같아요. 비타민이랑 물만 먹인다고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쵸. 밥이 뭘까요? 식물한테? 햇빛? 네, 맞아요. 햇빛. 아, 네. 그래서 아까 남향. 네, 남양집에 식물을 키우시면은 식물이 잘 자라요. 제가 잘 키우는 게 아니라 햇빛이 키우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네. 근데 이 식테크가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인가요? 식테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로나랑 연관관계가 되게 커요. 왠지 알 것 같아. 왜 밖에 그럴까요? 못 나가가지고? 밖에 못 나가서 저처럼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 특히 이런 열대과녀 무늬 있는 희귀 종들의 특성이 씨앗으로 번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늬가 유전되지 않아요. 씨앗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조직 배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식물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우리가 삽목이라고 그러죠. 가지를 잘라가지고 물에 꽂았다가 꽂아서 뿌리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 나고. 흙에 다시 심는. 알아요. 고무나무처럼.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식물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식물 숫자가 부족하니까 식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10배 이상씩 뛰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애플 주식, 테슬라 주식보다 몬스테라 알보를 키우는 게 수익률이 더 높다. 와.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음.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경기 흐름이나 이런 거에 타는데 근데 재밌는 점은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시장 떨어지는 것만큼 빨리 떨어지진 않아요. 않는다. 근데 식물은 한 달 뒤면 하나가 두 개가 돼요. 복사가 되네? 네, 복사가 돼요. 돈 복사. 그러면은 이게 시세만 유지돼도 수익이 창출이 되고 맞네. 시세가 떨어져도 한 달에 절반씩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수익이 나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식테크 진짜 유명합니다. 유명해. 사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대량 생산이잖아요. 이거는 특성상 대량 생산이 힘든 데다가 농장에서 키우는 것보다 집에서 키우는 게 어떤 면에선 더 유리해요. 왜요? 몬스테라 특성이 하루에 6시간만 이상만 강한 햇빛을 받으면 잘 자라고요. 습도를 크게 타지 않아요. 통풍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닐하우스 대비 키우는 게 불리하지 않아요. 집에서 키우는 게 농장보다 딱히 불리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키우면서 이게 이제 시세가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네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이런 식물하면 항상 경제 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튤립 파동. 튤립. 맞아. 무서워요.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몬스테라 알보가 이 몬스테라 돌연변이 무늬종 중에선 가장 흔해요. 역으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다른 종들보다는 적어요. 확실히 적죠.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니까 이 시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무 거래량이 적으면 거래량이 없어서 시세가 없다 보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너무 숫자가 많으면 시세가 폭락을 하는데, 이거는 딱 적당한 수준의 수요 공급 노선을 맞추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맞네요. 예. 오히려 너무 적어도 시세가 없겠네요, 네, 진짜. 여러 친구들을 모시고 나와주셨는데 제일 그러니까 비싼 게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일단 요거 두 개만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잠깐만. 얘가 더 비싸지 않을. 요거에 더 값어치를 쳐요. 결정적으로 번식에 얘가 더 유리해요. 이건 관상용, 이건 번식용. 번식. 왜 그러냐면 잎의 무늬는 줄기의 무늬를 따라가요. 자, 자, 보시면 네. 여기는 한쪽은 완전 하얘요. 하얀색, 한쪽은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서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는 잎이 무늬가 섞여 막 이렇게 섞여 줄무늬가 있어요. 있죠. 예. 줄무늬. 줄무늬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가 번식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일 위에 있는 잎은 계속 잎이 나오면서 이 줄기의 무늬를 따라가요. 문제는 제일 위에 있는 잎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이렇게 커팅해서 이제 번식을 할 때 중간에 잎들이 번식해가지고 나올 때 무늬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눈자리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펄럭 튀어나왔죠, 동그랗게. 네. 요 자리에서 이제 싹이 올라와요. 이렇게 짜리나 위아래로. 정말요? 예.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눈자리가 완전 하얀색이면 하얀색 싹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광합성을 못하고 죽어요. 그렇네. 눈자리가 완전 녹색이면 무늬가 없는 애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 무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것도 값어치가 없죠. 값어치가 없죠. 그냥 통으로 녹색이니까. 통으로 녹색이니까 일반 몬스테라니까. 그런데 얘는 그럴 확률이 높은데 얘는 그럴 확률이 별로 없죠. 왜냐면 줄무늬니까. 네. 그러면 눈자리가 어디 잡히든 녹색과 하얀색이 눈자리에 같이 섞여 들어가 있을 있을. 거고, 네. 그러면은 얘가 싹이 올라오면 똑같이 녹색과 하얀색을 포함한 애가 나올 건데, 네. 그래서 번식용으로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동안 되게 큰 이슈였어요. 몬스테라 알보랑 되게 비슷한 종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대량 생산이 돼요. 조직 배양이 되고 씨앗으로 번식도 되는데, 태국에서 품종을 개량했다고 해서 타이 컨스텔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피해서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구분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짠! 이 친구가 그 친구군요. 네. 근데 진짜 닮았어요, 작가님. 원래 옛날에는 이게 별로 없어서 이거를 알보라고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생물 시간에 보면 종속, 과문, 강문계 이거 외운 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저는 안 외웠어요. 저희 학교에서 종이 가장 작은 단위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속, 과문, 강문, 개에서 개가 뭐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나눠지고, 제가 가져온 모든 지금 몬스테라들은 전부 다 몬스테라 종 속의 델리시오사 종이에요. 근데 몬스테라 속 델리시오사 종에 큰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그 종 내에 델리시오사 원종과 보르시지아나라는 아종이 있어요. 네. 보시면은 델리시오사가 요건데 잎이 좀 더 크죠. 이 가닥수도 얘가 훨씬 많거든요. 네, 같은 네. 잎 사이즈 대비.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델리시오사, 요게 보르시지아나예요. 그래서 통상 음. 우리가 몬스테라 알보라고 부르는 애들은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알보예요. 그렇네, 보르시지아나. 네, 보르시지아나. 네. 얘는 어디를 보든 무늬가 없는 자리가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다 있네. 있죠. 얘는 네. 보면은 파란색 부분에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는데 얘가 좀 더 하얘요. 네. 그렇네요. 예. 좀 더 노랗네요. 네. 네. 그리고 잎이 또 얘가 좀 더 크고 얘는 상대적으로 작은데 잎의 모양도 사실은 달라요. 가닥수가 같은 잎 사이즈 대비 얘는 가닥이 2가닥뿐이 없는데 얘는 가닥수가 더 많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엉덩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잎자루랑 잎이 만나는 요 네, 오목한 엉덩이네요, 부분, 엉덩이. 엉덩이가 더 깊어요.
마지막으로 얘는 위로 올라가려는 경향이 강하고 얘는 옆으로 길려는 경향이 강해. 근데 언뜻 보면요, 작가님, 네. 얘가 더 건강해 보여요. 초록색이 더 건강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식물을 서양에서는 중세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악마의 장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무늬종이 인기를 끌기 전까지는 폐기 처분 대상이었어요. 어머나, 웬일이. 그럼 작가님, 혹시 이외에도 좀 키워놓으면 돈이 될 만한 식테크 이런 것도 좋다라는 네. 식물이 또 있을까요?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짠! 아, 이 친구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일단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네, 알보. 알보 친구, 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몬스테라,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델리시오사. 바, 보르시지아나, 알보바리에가타. 그럼 거기에서 알보에서 아우레아라고 이름만 바꾸면 얘예요. 아우레아가 아우레아라. 황금색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노란색에서 약간 하얀색 사이 색들이 골고루 나타나요. 네. 근데 이게 비싼 이유가 뭘까요? 희귀하니까. 네, 더 적어서.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10분의 1 정도뿐이 개체수가 없어요. 오. 그래서 보통은 이거의 가격의 3, 4배가 이거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럼 더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 이렇게 갈수록 더 비싸져요. 어머나. 네. 근데 이 친구 되게 특이하네요. 얘는 이제 델리시오사 알보라고, 요거는 국내에서 가진 사람이 한 10명도 안 돼요. 와. 네. 그렇군요. 한 번만 만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매니아들끼리의 가격이긴 하지만 입장당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돼요. 이 파나요? 민트 같은 경우엔 요즘 시세로는 한 4, 50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네. 돈도 벌고 정신 건강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부지런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맨날 물시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식집사. 그래서 식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물시중 듣는다고. 아, 맞네. 그러면요. 네. 작가님, 궁금한 거. 식집사로서 우리가 네. 오케이, 돈도 벌고 너네를 이쁘게 키우겠다. 네. 그러면 얘네 때문에 해외여행도 못 가겠네요. 그래서 요즘 식물 호텔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여기에서 맹점은 고가 식물은 잘 안 받는다는 거. 아, 너무 고가 식물은 그렇지. 예. 근데 재밌네요. 몬스테라는 사실 화분을 요새 저명관수 화분 같은 것도 잘 나와서 요런 화분들 같은 게 저명관수거든요. 햇빛 충분한 자리에다가 이 물이 고여요, 밑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주고 가면은 이 정도 사이즈는 한 달 정도 안 줘도 괜찮아요. 아, 그러면 뭐 네. 여행 갔다 올 수 있지. 아. 그럼 혹시 식물 판매하는 거 이외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뭐 다른 뭐가 또 있나요? 여러 가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일단 식물 카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수익을 되게 많이 내요. 식물 카페? 카페인데 식물 테마로 이제 카페 아, 하는. 예. 그렇죠. 많죠. 사실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 실테크예요. 크네요. 소득세 10억 면세랑 부가가치세 면세랑 그다음에 상속 증여가 비교적 자유로워요. 이 식물을 제 자식한테 줬다고 해보세요. 세금을 붙일까요? 애매할 것 같아요.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네. 생각해 보면은 이런 단점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트렁크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식물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못 받아요. 못 몬스테라 받을 것 델리시오사 가격만 주면 돼요. 네. 뭐 화분 하나에 10,000원 이렇게. 그 주변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혼 소송 담당을 했대요. 네. 근데 그 부부가 식테크로 식물을 되게 많이 키우고 있었대요. 아. 재산 분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네. 네, 이거 값어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저게 안 되니까. 아, 뭐 그 정도. 네. 네, 네.